113번 제목이 판단 기준 정하기입니다. 자, 우측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를 출제하고 푸는 데는 판단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준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 기준과 근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판단 기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발문과 지문에서 판단 기준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발문에서 보면은 LPG 1kg을 리터로 환산한답니다. 단서조항을 잘 보세요. 단서조항에 대개 문제풀이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LPG의 밀도는 0.588이다. 자, 물 1리터와 LPG의 1리터는 양은 같은데 무게도 같을까요? 아니죠. 왜 다를까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 1리터는 우리는 1kg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게. 그래서 물 1리터는 1kg일 때 LPG 1리터는 몇 kg일까? 그럼 결국은 LPG 밀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면 kg당 39.1원이 나왔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0.588을 곱해주면은 대략 23원쯤 나옵니다. 자, 판단 기준을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4번 문제. 여기서 판단 기준은 자, 기아가 산출한 총비용 부가세 포함입니다. 총비용 부가세 포함이랬어요. 그 재경비. 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것과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걸 봐야 합니다. 정보의 취사 선택이라 그러죠. 이 표에 들어있는 정보 다 볼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재경비 110% 외 여기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사 1명 찾아가고 고급 기술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합산 내는 거죠. 자, 무엇인가 합산을 내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계산형 문제 출제됩니다. 자, 115문제는 무엇이 판단 기준이냐면은 자, 전체를 매입했다. 아파트 한 개 동 전체를 매입했다. 여기에 매입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에. 그러면 매입했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다가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50% 올랐다. 그리고 40% 빠졌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뭘로 잡느냐 이겁니다. 116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자, 백화점에서 이 점퍼를 판매하는 가격, 판매가.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100을 뒀을 때 20% 할인받고 또 포인트를 상해서 구입가. 판매가와 구입가는 다르죠. 20%를 할인받는 게 그게 바로 구입가고 그 구입가에 55%를 추가로 할인받았다. 자,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100에서 20 빼고 또 5 빼면은 75 아니냐. 그래서 25% 답이어야 되는데 왜 24% 답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듯이 손가락 노가다를 하지 않고서는 수리문제에 원하는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100에서 20%를 빼고 또 이게 이제 구입가죠. 100은 판매가고 20%를 뺀 것이 구입가입니다. 거기서 구입가에서 5%를 빼는 거죠. 자, 117번 문제. 여기서 판단 기준은 산지 농부가 밭대기 수집인에게 넘긴 가격. 그것이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100으로 뒀을 때
이제 이렇게 자꾸만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과정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거래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놓고 얘기한다면 복리 개념입니다. 이게 복리. 자, 그러면 이것을 100을 뒀을 때 10%하고 또 거기서 12%하고 13%하고 15% 하면은 계산기 두들겨 봐야 합니다. 자, 18번 문제, 118번 문제. 여기서 판단 기준은 평상시 속도입니다. 평상시 속도를 갖다 100으로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100에서 25% 올리고 여기서 또 20% 올리는 거죠. 역시 계산기 두들겨 봐야 합니다. 119번 문제. 계란 한 판 30개 사서 들고 오다가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깨졌는데 한 판에 계란 한 판 30개를 갖다가 놓고 이제 깨진 것과 깨지지 않은 것, 온전한 것과 깨진 것 서로 나눈답니다. 자, 나누기예요. 나누다. 자, 나누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합계 2, 3, 2, 3, 4, 5 30개로 나눌 수 없는 숫자를 찾아야 합니다. 30으로 나눌 수 없는 숫자. 4로서는 30을 나눌 수 없죠. 만약에 나눌 수 없는 숫자로 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결국은 계란 이만큼 깨지고 이거 온전하고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나눌 수 있다 없다. 이게 판단 기준이죠. 자, 120번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로직 트리를 갖다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로직 트리 별도로 문제를 표시했습니다. 자, 120번 문제가 뭐냐면은 12,000원이 청구됐답니다. 자, 이것이 식당에서 파는 판매 가격이죠. 그 판매 가격 12,000원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개념형 문제죠. 그래서 12,000원. 자,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가세가 이 상품 가격에 10%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0이죠. 100%죠. 따라서 12,000원을 갖다가 얼마로 나누죠? 1.1로 나눠야죠. 여기 합계가 110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개념형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풀어야 하는데 이 개념형 문제 푸는 것은 스킬은 로직 트리입니다. 자, 맥킨지가 로직 트리를 만들었는데 맥킨지 직원들은 로직 트리로 일을 해서 로직 트리로 일을 마친답니다.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신봉하겠죠. 또 실제 로직 트리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복잡한 것을 가지런하게 해주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얽혀 있다. 그러면 MEC, 미시 가지고 전체를 잡고 로직 트리로 그려가면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직 트리의 힘이죠. 자, 여러분들은 로직 트리 가지고 NCS 객관식 문제, 수리 문제 풀고 또 실제 회사 들어가서 이 로직 트리 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아주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IT 쪽에 공부한 학생들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로직 트리로 무엇인가를 그려서 설명하는 이와 같은 발표도 해봤을 겁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 로직 트리, 그래서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는 200이죠. 자, 전체를 놓고 둘로 쪼개는 거죠. 40은 기혼이고 60은 미혼이다. 가장 간단하죠. 자, 이게 합은 100이죠.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딱 나눴습니다. 이게 미시 구조죠. 자, 기혼자에게는 여행권을 제공한다. 40%에게는 여행권을 주고 미혼자에게는 상품권을 준다. 그 여행권과 상품 각각 몇 개를 제공해야 되느냐. 여기는 80개고 여기는 120개죠. 자, 이처럼 전체를 놓고 합이
1 또는 100이 되게끔 둘로 딱 쪼갭니다. 이게 미시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답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요거까지가 바로 로지트리 개념. 이 스킬 가지고 여러분들이 121번 문제, 122문제, 123, 124, 125 문제를 직접 푸십시오. 우측에 보면 카톡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로지트리 힘이다. 복잡한 것을 가지런하게 해준다. 그게 바로 로지트리 힘입니다. 126번 문제, 127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노가다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 노가다만 조금 해주면은 전체 지원자 100명이래요. 100명. 인턴 경험. 자, 인턴이 있을 것이고 인턴 경험과 무경험으로 나눌 수 있고 자격증이 있고 자격 보유자가 있고 비보유자가 있고 이렇게만 딱 그려놓고 나면은 이제 여기 숫자만 깨 맞추면 되잖아요. 그 공식을 만들지 않고 또는 암기한 공식 필요 없이 이렇게 로지트리 가지고 전체를 딱 잡으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익혀야 합니다. 자, 소금물 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적성형 시험에 소금물 농도 구하는 게 참 많이 출제됐었죠. NCS 문제에는 출제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근데 왜 가져갔냐면은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논리 구조화. 소금물 농도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이와 같은 진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30% 소금물 100리터 밑에 분모에 양을 두고 분자에 그 퍼센트를 주는 겁니다. 비율 또는 비중을 두는 겁니다. 30% 소금물 100 밑에 분모에 양 100을 주고 분자에는 비율을 갖다가 주고 자 20% 소금물 50리터를 부었다. 그래서 더했다는 얘기죠. 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에 50, 분자에 20. 그렇게 했더니 자 분모는 서로 양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은 자 분자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켜 난 다음에 서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곱해서 더해주면 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이 연습을 해주면 웬만한 방정식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지트리 가지고 구조화시키는 방법, 이 소금물 농도 가지고 역시 구조화시키는 방법, 진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시킨다.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고 잠깐 연습하면 수포자가 아니라 이제 수리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129번 문제, 130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이와 같은 공식을 왜 외우니? 왜 외우냐? 이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을 왜 외우냐 이거죠. 외울 필요 없다. 진술, 표현의 진술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공식 외우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암기를 좋아하는지 하면서 내가 잠깐 옛날에 작년입니다. 2017년에 잔소를 했어요. 내 책에서. 그랬더니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여하튼 후기를 줬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